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미장원에 이발하러 왔습니다. 이발하러 왔다가 좀 기다리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누려고 촬영을 합니다. 좋은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여기 좋은 습관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다. 이런 책입니다. 외국분이 쓰신 거네요. 거뒤 좋은 습관이라는 책을 이분은 중국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중에 한 챕터입니다. 한 챕터인데 이 우편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책은 한 개의 책에는 40개 정도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권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챕터에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고객을 접하는 분입니다. 고객을 접하는 분인데 뉴욕시의 중앙기차역에 있는 안내센터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혼잡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넘치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일하는 직원이 좀 남다른 직원이 있었던 겁니다. 3번 창구에 일하는 직원인데, 그래서 이제 화려한 옷차림에 그 부인이 써가지고 이제 그 직원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직원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May I help you, ma'am? 뭐 이랬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새치기를 했어요. 새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3번 창구의 직원은 그 새치기 한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던 그 부인, 그 부인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새치기 한 사람은 완전히 무시한 채 부인과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 열차는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11번 플랫폼으로 가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번 플랫폼이라고 하셨죠? 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창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신사 고객에게 온전히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그 부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11번 창구라고 하셨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응대하는 신사한테만 신경을 써서 신사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3번 창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복잡하고 바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이고 차분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3번 창구 직원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창구 앞에 서 있는 한 분의 고객만 상대할 뿐이죠. 고객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차분하게 응대하니까 하루 종일 한 사람만 상대하는 셈이죠. 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 때 보면은 일에 치여가지고 막 힘들어 합니다. 또 사람에 치여서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접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 뉴욕의 중앙기차역의 안내센터의 직원, 안내 직원의 방식을 한번 여러분도 채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도 자칫하면은 본래 어떤 자기가 해야 될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좋은 사람 되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회사가 그 사람이 인기 얻으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딱 이렇게 할당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입니다. 어떤 보스턴에 있는 대기업의 거래처의 담당 이사였는데 정신과 의사 만나러 갔습니다. 초조하고 긴장돼서 기분이 울적했어요. 근데 이제 의사하고 이제 정신과 의사 상담하는데 상담 시작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온 중요한 전화에서 의사는 통화를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그러니까 찾아간 그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전화를 양해를 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긴급한 용건이었는데 통화가 좀 길어졌는데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근데 통화 끝나자마자 또 어떤 동료 의사가 의사를 급하게 찾아와서 중환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그 의사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나서 이제 기다려주는 환자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평소에 많이 바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기분이 울적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미안하실 필요 없다.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잘못해왔는지 그걸 깨달았다. 이 사무실로 돌아가면은 내 업무 습관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또 의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은 다 어디에 둡니까? 했더니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신을 보내야 되는 우편물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보냈다는 겁니다. 우편물을 쌓아두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비서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 넘겨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배운 게 그런 겁니다. 업무는 탁구하고 탁구 치는 거와 같다. 근데 탁구는 나한테 이제 공이 넘어오면은 쳐버려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넘겨버려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몇 주 뒤에서 그 거래처 담당 이사가 의사를 자기 사무실에 초대했어요. 그동안 이제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밀린 서류를 막 쌓아놓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처리해버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자연스럽게 아픈 병도 나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편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칙은 뭡니까? 우편물을 쌓아두십니까? 쌓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 저도 이런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런 일은 좀 더 쉽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일을 위임해주고 위임하면서 권한도 주고 또 책임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로도 그 성과에 대한 어떤 공로도 그 사람한테 온전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적절하게 위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하나도 없이 바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는 오는 족족 탁구공 치듯이 상대방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문제를 오랫동안 심사숙고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편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이 좋은 습관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